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받아들고, 사실 민주당 안과 이제 조국혁신당 안을 이제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공통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지 그것들이 좀 밝혀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이것들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제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안, 사실 이게 이제 시민주도 그 형사소송법 추진 모임이 있었고, 한 3개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받아 안으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성안을 했던 거고,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이제 민주당 안이 이제 시민주도, 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과 안의 내용들을,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요 내용들, 소개하고, 조국혁신당 안과 이제 어떤,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시민주도 안이 굉장히 망라적이다. 그리고,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구속기간, 단축과 같은, 굉장히 근본적인, 개정안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발표를 할 때, 반드시 이번에 개정되어야 될 안과 중장기 이 안을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기술상으로도 이번에 반드시 이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검사의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해서 입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그 수사권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 보호 방안, 인권 보장 방안 이런 것들은 천천히 논의를 해도 뭐 무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헤아려 봤어요. 이제 얼마만큼 개정을 했나 했는데, 형사소송법이 이제 거의 400조에 가까운데 헤아려 보니까 한 106개 정도 조항들을 개정을 하는 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대개는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고 공소청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에서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 70개 정도 있고, 그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들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료집의 31페이지부터 민주당 안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수기분리와 이제 수사 주체를, 일단 기존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검사를 다 삭제하고, 그래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그 개정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사의 기본원칙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앞에 배치해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 같고, 저희도,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수사의 기본 원칙들은 비슷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이제 검찰청 직원의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기소의 분리는 이제 조직적인 분리여야 되고, 그거는 지금 검찰청에 남아있는 수사 인력들을 얼마만큼 축소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 검찰개혁의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사경 문제 있는데 뒤에서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검사의 지휘권 주장은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 장치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주된 내용은 일단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를 신설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각 수사 기관에서 일종의 이제 옴부즈만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인권 침해 등등이 있을 때 진정을 받고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일정하게 위법한 행위를 한 수사관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피의자들 이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한다든지,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한다든지, 특별히 피의자 진술에 있어서 이제 녹음은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장 청구나 구속 압수 제도의 개편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조건부 석방 제도를 고려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구속을 이제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형사법 개정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속제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어제 피해자 단체, 성폭력 단체 이제 만나봤는데 결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조건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것들을 그 조건으로 달면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기간은 지금 사경 10일, 그 다음에 검사 10, 그리고 연장이 10이 되어 있는데요. 구속기간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수사기관이나 기소기관에서 구속기간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흔치 않거니와, 그래서 단축하는 게 인권 보장에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구속기간은 이제 단축을 한 건데, 일정하게 비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속영장 결정문의 의무를 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요구를 하기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좀 오랫동안 요구를 했던 이제 압수수색 사전신문제, 이것들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수사기소의 법정기한 명시와 기관 간 견제 부분인데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으로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경과 검사들이 이제 합쳐진 기간이라는 취지에서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앞서 이제 장윤기 사건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게 지금 던지는, 또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 던지는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수사 상피제 또는 수사기관 간의 상피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범죄가 있으면은 그건 이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상피제도라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중수청이 경찰 범죄를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수사상피제를 둬서 경찰 범죄를 경찰 스스로 감싸게 하는 행태들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내용에 들어와 있고요. 수사권 관할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근거 조항도 형소법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소 독점을 어떻게든 통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도 되고 문제점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또는 저희는 이제 공소심의회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의 그랜주리, 대배심 그리고 일본의 검찰 심사회 모델을 사실은 종합을 한 것인데요. 일본 검찰심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불기소 처분만 이제 통제를 하게 되어 있고, 미국의 그랜주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저희는 좀 종합을 해서 통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소심의회를 어떻게 구성하자, 몇 명으로 하자. 지금은 이제 시민들 이제 무작위 추첨으로 이 시민들이 이 공소심의회를 각 지방 법원 소속으로 해서 산하에 이제 독립해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이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취지 이 자체는 비슷하고 그 정신 그리고 이 방향은 비슷한 패러다임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형소법과 이제 수사권 통제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수사권 통제법으로 이제 이원화해서 입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형식상으로는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통제의 범위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입법 방식은 이 조국혁신당은 이원적 으로 지금 투트랙으로 입법을 이제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요. 왠지 이제 그 법안들을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은 다른 입법도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면서 하나의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거는 뭐냐면, 수사권 통제법에서 차 의원님께서 그 3조 부분, 이제 통보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을 할 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입건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소청에 통보를 하자라고 하는 안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깊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수청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연초에 공소청법, 중수청법, 입법 예고안들, 그리고 재입법 예고안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동을 겪었을 때 그 중에 문제가 됐던 조항이 통보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건 요청까지도 거기서 이제 하도록 했었죠. 근데 일단 그 통보 조항 자체는 공소청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연성화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갖게 됩니다. 특히나 킥스의 이제 사건들을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물론 이제 고민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사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으로 이제 통보 조항과 그 다음에 킥스상의 수사 기록들, 진행 상황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제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취지하고 이제 어떨까, 그건 좀 우려가 듭니다. 다음에 수사 기본 원칙이나 수사기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말씀하셨듯이 적법수사 원칙 등등을 이제 선언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 원칙도 선언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비슷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들을 돕고, 지금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의원도 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상설화하고 수사인권보호관도 두자라고 하는 취지.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수사권의 이제 내부적 통제들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피의자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진술과 관련돼서는 영상 녹화든 또는 녹음이든 그 의무화 부분은 이번에 이제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벌였던 이제 무리한 수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정치적으로든 아니면은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입법을 해서 마련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도 이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혁신당의 이제 수사권 통제법에 이제 여기 7조, 8조, 9조 여기에 이제 담으셨더라고요. 근데 기본 취지는 담당 검사가 이제 지정이 됐고, 그때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검사들과 긴밀하게 이제 협력하는 조항을 두신 것을 이제 핵심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검사가 수사권 통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시킬 건지 그 정도들을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안은 그러니까 다 빠져나오지는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구속 기관이라든지 조건부 석방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영장과 관련된 송부를 한다든지 특히나 압색, 사전신문제 등등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수사나 이제 보안, 재수사 절차와 관련돼서 뭐 사건 처리 기간 지연 문제 등등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혁신당 안에서는 수사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한을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뭐 2개월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의 처리 기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 재수사 절차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완료를 해야 된다. 요청을 받으면 그런 제도를 뒀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소 독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혁신당에서 이제 제안을 하셨던 것은 기소 통제와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여기 좀 너무 강하게 없음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조국혁신당이 2년 전에 그 수사절차법 형소법 이렇게 딱 제안을 하셨을 때 요 기소 통제와 관련된 그 제도를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기소 독점과 관련돼서 통제를 하고 특히나 기소 심의위 같은 것들을 두어서 거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을 당의 입장으로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형사소송법안 갈로 열고 시민주도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주당만의 안도 아니에요. 거기에 김용민 의원 등도 있고 박은정 의원도 있고 최혁진 아직 무소속이죠. 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발의된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민주도 안이라고 일단 불러봅시다. 시민주도 안이 있고 그게 2월 5일 날 그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문 하나하나를 내놓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사실 그 4월 5월에는 국회가 너무 바빴잖아요. 예. 선거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 이 기회에 조문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안을 선거 이제 다다음날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놀란 게 보통 한 조문 한 10개 정도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꼿꼿하게 7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검사가 수사에 주체해서 빠지게 되면 70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모델로 3일 만한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그게 한 30몇 개 돼가지고 총 106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서, 그걸 세세하게 보지 않았으면 한 10개 건드리고 끝났으면 검사의 수사 관여가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도를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고 싶었던 게, 수사임금 보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굉장히 모욕적인 수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당했다. 라고 할 때 이게 수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몇 개월 뒤에 공판 절차에서 그 이야기 떠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모욕적이거나 2차 가해적인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수사임금 ombudsman이죠. 수사임금 보면은 바로 요청해가지고 내 오늘 이렇게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바로 확인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바로 잡아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사관 교체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인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의 석방 같은 거는 법원이 늘 주장하던 거고 전문도 완전히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은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차 의원님 이야기한 경찰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관련돼 있다 이러면 재척기피 회피라고 하는 제도에 안이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중수청하고 이제 국수본 두 개가 있으니까 국수본 관계자 이게 그래서 뭐 가해 혐의자일 수도 있고 피해 혐의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바로 중수청에서 그냥 사건을 보내버리라는 거죠. 그럼 중수청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국수본으로 보내서 적어도 자기가 그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그 수사기관, 당해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세야 되지. 뭐 수사의 어떤 암장과 축소는 뭐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도 뭐 그동안 너무나 많았던 것이고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수사 절차에 관계된 중요한 인권 보장 장치는 그 조기 혁신당의 수사 절차 법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뽑아가지고, 이 시민주도 법안에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어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시민주도 법안이 조국 혁신당의 그 기존 안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2월 5일날 시민주도 법안을 내므로써 조국 혁신당이 약간 앞서 있다 갑자기 뒤처지는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통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박은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은 우리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시민주도 법안의 발의자이기도 하고 조국 혁신당 법안의 발의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되지 않도록 좋은 걸 뽑아서 소위에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꼭 가셔야 되나요? 네, 저희 법사위 회의 중에 가시죠. 잠깐 얼굴. 그럼 잠깐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그래도